Dear Myself, 내가 없는 당신에게 7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.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업로드되고요. 스포티파이, 애플, 유튜브,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dearmyself.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.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,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. 7월이네요, 벌써. 7월이 시작되면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구나. 그런 생각 제일 먼저 들어요.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눈 뜨자마자 하루가 그냥 밀리듯이 시작되고 정신없이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죠.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어느새 한 해의 반이 다 지나버렸네요.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짐 많이 했었거든요. 올해는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해보자. 시도하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말자. 그리고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해보자. 그런 거 마음 먹었었는데 근데 반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물론 몇 가지는 시도한 것도 있고 시작한 것도 있고 뭐 조금씩이나마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꽤 많은 것들은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시작도 하지 못했고 혹은 한두 번만 시도해 보다가 멈춰버린 일들도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뭘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나, 왜 제대로 시도도 하지 않고 한두 번만 찔끔찔끔 찔러봤나 돌아보고 생각해 봤더니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많았더라고요.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그건 그래서 발자국을 내디뎠지만 도로 왔고요. 사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있었던 이유들은 참 타당했고 그럴 만한 일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들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타당은 했는데요. 어쨌든 저는 그 이유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변화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이죠.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어떤 책에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구절을 발견했어요. 약간 길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? 당신은 자신에게 재능이 없을까봐 두렵습니다. 거절당할까봐, 비판받을까봐, 조롱당할까봐, 오해받을까봐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관심조차 안 가질까봐 두렵습니다. 당신의 창의성에선 아무런 시장성이 없어서 굳이 애쓸 이유도 없다고 느껴집니다. 누군가 이미 그걸 더 잘했을까봐 두렵고, 사실은 모두가 이미 당신보다 더 잘해냈을까봐도 두렵습니다. 누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, 그래서 그냥 영원히 혼자만 간직하는 게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.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봐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. 당신이 만든 것이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충분히 중요하지 않아서 결국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줄까봐 두렵습니다. 당신은 당신의 꿈이 너무 창피한 것 같다 두렵습니다. 어쩌면 언젠가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시도라는 게 그냥 시간 낭비, 노력 낭비, 돈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까봐 두렵습니다. 당신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. 딱 맞는 작업 공감도 없고 돈의 여유도 없고 뭔가 탐색하거나 창조에 집중할 수 있는 빈 시간도 없어요. 당신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학위도 없고 그래서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낍니다.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실력도 없는 사람, 허세 부리는 바보, 겉핥기만 하는 아마추어 혹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볼까봐 두렵습니다. 당신의 시도와 변화를 통해 드러나게 될 이야기들이 당신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두렵습니다. 당신의 진짜 마음을 말했을 때 동료나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.
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마음의 괴물들이 튀어나올까봐, 그리고 그 괴물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두렵습니다. 혹시 당신의 최고작은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닐까 두렵고, 아니면 애초에 최고작 같은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뭘 시도하고 창작하는 것을 멀리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, 아니,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다고 느끼기도 하고 너무 어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. 예전에 무언가 잘 된 적이 있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는 잘 못 될 거야 라고 느끼거나, 반대로 단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서 그럼 이번에도 뭐하러 해보겠어, 잘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합니다. 혹시 딱 한 번 잘 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, 혹은 단 한 번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도 두렵습니다. 저는 하루 종일 이 리스트를 계속 적고 있을 순 없어요. 사실 끝도 없는 목록이고요. 읽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무섭고 또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.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. 여기까지예요.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빅 매직이라는 책에 써내려간 내용입니다.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있는 이유들을 다 알고 적어놨지? 너무 많은 이유들, 나도 모르게 나를 멈추게 했던 생각들, 언뜻 보면 진짜 그럴듯한 이유들.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. 그래, 맞아. 역시 세상은 무섭고 무섭고 또 무섭지.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.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모두에게 세상은 무섭고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,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비밀인데 여러분도 그러실지 잘 모르겠지만, 저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 이유 리스트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있어요.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지 않나? 내일은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? 솔직히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? 이미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굳이 거긴 내가 안 가야 되지 않나? 거기 가면 힘들어지지 않나? 하다가 실패하면 더 상처받지 않겠나?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고 논리적이어서 그냥 믿게 돼요. 그리고 생각들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죠.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. 안 하길 잘한 거야. 안 만나길 잘한 거야. 안 가길 잘한 거야. 힘들었을 거야. 상처받았을지도 몰라. 실망했을 거야. 피곤했을 거야. 실패했을 거야. 이러면서요.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안정을 택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일은 안 생기고요. 불편하고 피곤한 일도 안 생겨요.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성장도 안 일어나겠죠.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. 인생에서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시작할 때 장단점, 이성적인 판단, 성공과 실패 예측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. 물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거 중요하죠. 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게 되면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조금 덜 생길 수 있지만, 그 어떤 시도도 시작하지 못한 채 생각하는 사람, 혹은 늘 계획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수많은 자기개발 전문가,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런 조언들을 하더라고요.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고,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오지 않는다고요.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다 정리되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. 만약 그때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고,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나만 보게 되겠죠.
한두 달 전쯤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운동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었어요. 처음에는 조금씩 달리다가 이제는 하루에 3km씩 달려 이러더라고요. 그런데 난데없이 나 하프 마라톤 신청했어 이러는 거예요. 하프 마라톤은 거의 22km 뛰는 거거든요. 저도 모르게 미쳤어? 우리 나이에? 이런 말이 확 튀어나왔지 뭐예요. 친구는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왜 했는지 자기 미쳤다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유에 맞장구를 쳤죠. 그 대화가 끝난 뒤에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어요. 그리고 장문의 문자를 남겼습니다. 너의 시도를 응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.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. 하지만 너는 잘할 거라고. 많이 넘는 나이에 그런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은 너를 존경하고 응원한다고.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22km를 달리는 날이 언젠간 오진 않겠냐고. 그리고 또 못하면 어떠냐고. 시도했고 노력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고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정말로 응원한다고 말이죠. 다행히도 그 친구는 제 사과와 마음을 잘 받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나 오늘 처음으로 10km 뛰어봤어.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뛰긴 뛰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 문자가 얼마나 감동인지.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말 수백 가지가 넘었는데 그럼에도 시도한 친구가 멋지고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더라고요.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논리도 아니고 완벽한 계획도 아닐 수 있겠다.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해볼까? 일 수도 있겠고 작게라도 해보자 일 수도 있겠고 혹은 따뜻한 한마디일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속에 안 되는 이유가 자동으로 리스트가 막 재생이 되면요. 일부러라도 그 목소리를 잠깐 멈추고 저에게 말해요. 그래 맞아. 수백 가지야 이유가. 근데 그래도 그냥 해볼까? 조금만? 해보자. 한 걸음만. 혹시 여러분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수백 가지 이유를 놓고 고민 중이신가요? 세상은 무섭고 실패는 매섭습니다.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.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백날 그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세요. 조금씩이라도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